뉴스가 쏟아지는 코너, 우리 정치권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아무개. 예. 월간 정두원, 월간 정청래에서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 오늘 이분을 통해서 다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월간 김경진. 한 달여 만에 다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김경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우리가 대선 후에 지금 처음 만나는 거죠? 40일 만에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질문부터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샤이 안철수 다 어디 갔어요? 샤이 안철수. 아니, 그때 분명히 저 나오셔서 네. 샤이 안철수가 상당히 숨어 있다. 네. 그래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여기서 하셨잖아요. 4월 21일 날 방송 때 예. 완전히 객관화된 평론가 모드로 다시 변신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셨고, 제가 주문을 했죠. 네,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예. 평론가 모드로 변신이 안 된다고 봐요. 겉으로는 변신한다 그러고 속으로는 주관적인 어떤 특정 캠프의 모드라든지 예. 또는 자신이 희망하는 것을 그대로 방송의 객관화를 빙자해서 얘기해버린 것이 아닌가 싶고요. 객관화의 실패였군요. 그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좀 객관화 드시겠어요? 이제 대선 끝났으니까. 그렇죠. 뭐 객관화 돼야죠. 뭐. 지금도 객관화 못 되면 뭐 정치할 자질이 없는 거죠. 아니, 얼마 전에 정대철 고문이 네. 저희 뉴스쇼 출연해서 안철수 후보는 지금 석고대죄할 때다. 아니면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분이 당권에 도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당일각에서 나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러자 정대철 고문은 지금 당권 얘기할 때가 아니다. 네. 석고대죄하셔라. 진 것도 죄진 거다. 네. 굉장히 파란이 일었던 단어였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경진 의원? 큰 틀에서 보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예. 아이, 지금 김경진 의원은 핵심 참모셨는데 그러니까 맞는 얘기라고 하시면. 저도 석고대죄 해야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너희 안철수 후보 또 안철수 후보를 둘러싸고 있던 참모 집단은 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에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너무 자책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실제가 그런 겁니다. 이게 냉정하게 평가를 받은 거고요. 그러면 부족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런 목표 지점까지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보면. 그러면 석고대죄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많이 내려놓으셨네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고. 아니, 내려놓은 게 아니고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던 후보들은 일단 정계 은퇴하고 2년 3년 동안 어디 가서 자기 수양의 시간, 자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어차피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시대정신이 있는데 대통령직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까 자기 에너지를 그 시대정신을 향해서 쏟아붓다 보면 방전이 되게 됩니다. 소진되는 단계가 올 거다. 예, 그러면 그 소진되는 단계가 되면 국민들이 당신들은 소진이 됐으니까 그러면 뭔가 또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게 되는데 새로운 정말 이 신진 대안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과거에 나왔던 대안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철수 당신 그때 기준으로 보면 부족했지만 지금은 다시 이 채워졌는지도 모르겠다. 한번 보자. 그러면 그때 다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낮은 자세로. 낮은 자세 그리고 조용하게 자기를 닦고 절치부심. 자기 세력의 어떤 역량을 닦아야 될 시기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유, 시작부터 좀 안 좋은 얘기하긴 싫었는데 얘기가 석고대죄로 시작이 됐어요. 국민의당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월간 김경진. 자. 어쨌든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인사청문회입니다. 이제 대선은 끝났습니다. 예, 다시 평론가 자세로 돌아오시면서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 보죠.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고 다음 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있고 뭐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예측을 하는 코너거든요. 우리 월간 김경진님. 단도직입적으로 낙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김상조 후보자는 언론에 나오는 기사만 가지고도 이게 편치가 않아요. 보면. 엊그제 나온 기사인데 정부 보고서 700만 원짜리 연구 용역 받아서 보고서를 3명이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냈던 원고를 그대로 자기 자신의 기고문으로 별도로
독자적으로 연구한 것처럼 해서 썼다는 거거든요. 예, 보면. 예. 그러면 700만 원짜리 보고서를 받고 사실은 연구 용역서 납품을 했으면 예. 그건 그걸로 끝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같은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저도 맨날 비슷한 얘기를 수없이 많은 방송국과 언론사를 통해서 하고 다니니까 예. 그건 그럴 수는 있는데 돈을 받고 정부의 보고서로 납품했던 내용을 그것도 3인 공저로 해서 납품했던 내용을 별도로 썼다. 이건 사실은 사기적 행위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건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 이거는 범죄적 행위에 가깝다고 법적으로 보고요. 좀 문제가 되는 문제다. 예. 근데 이건 이제 그 당시 관행이었다. 뭐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정도의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자기 논문을 저는 이렇게 봐요. 자기 논문 자기가 하던 얘기를 이 논문에 가서 써먹고 저 논문에 가서 써먹고 또 제3 써먹다.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과거에 보수 정권의 정당 쪽에서는 무슨 자기 표절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걸로 낙마 시비를 걸었던 적도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과잉된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게 돈을 받고 공식적으로 써냈던 거에 대해서 또 쓴 것은 정말 문제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하나 생각하시는 보이고 거군요. 적절한 해명들이 필요하다. 예, 그렇죠. 지금 나온 것만으로는 좀 불안불안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김상조 후보자 다름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 명? 일단 한 명입니다. 아니 뭐 저희가 알겠습니다. 낙마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도 아니고요. 낙마를 그럼요. 목적으로 하는 무슨 국회의원들도 아니고요. 지금 김경진 의원은 그리고 평론가 자격이세요? 네. 김상조 후보자.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가장 많은 의혹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불안불안한 건 사실이고 더 철저하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또 해명 잘하고 이런 과정들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상당히 고공행진 중이에요. 80% 막 넘어서고. 김경진 의원이 보시기에도 잘합니까?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시죠. 일단 저희 지역구가 이제 광주 북구고 망월동 5.18 매역이 제 지역구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들 특히 이 분신 자살했던 그 어린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 주었잖아요, 보면.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역사 속에서 맺혔던 이 한이 신원이 돼서 풀리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형태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랬던 거죠.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래 그럼 우리도 행정명령으로 한 방에 취소해서 정리가 돼서 국가 전체가 극우 보수의 길로 가는 것을 지금 차단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점들은 있어요. 장관들, 국무위원들 인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인선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문제가 되면 사실은 곧바로 스스로 그냥 자가 치료, 자가 이렇게 반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선뜻 그냥 뚜벅뚜벅 그냥 쉽게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요사이 계속 말하는 단어인데 쿨하게 그냥. 즉시 뭐 잘못한 거 잘못했다. 이걸 인정하고. 내가 여기서 밀리면 기싸움에서 지는 것이다. 쟤들하고 기싸움에서 절대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계속 그렇게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이러다 보면 어떤 프레임 같은 거에 말려서 5년 내내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당에선. 근데 그 자체가 구시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요? 개별적인 잣대 사안. 그러니까 큰 틀에서 어떤 프레임에 말려든다라기보다도 이 사안이 정책적으로 옳냐 틀으냐 이 인사가 이게 정말 국정을 수행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점만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하긴 국민들도 많이 지금 스마트해져서 굉장히 합리적이 되셨잖아요. 여러 우여곡절 겪으면서 예전하고 좀 달라요. 그런 점에 대한 뭔가 지금 어떤 스마트한 자세랄까 태도가 정말 좀 더 몸에 붙어야 될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기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너무 섣부른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서두르시면 안 된다. 가령 지금 일자리 추경 공무원 일자리 추경 10조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부처들 얘기 슬쩍 이제 저희들도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갑자기 공무원 자리 만들어라고 10조를 이렇게 하면 갑자기 만들어지냐. 공무원을 필요하면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 그 수요를 명확히 좀 만들어 놓고 넉넉하게 공고를 하고 뽑아야 된다. 그러면 추경이 6월 달에 통과돼도 정상적으로 한다면 내년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다. 지금 10조짜리 추경 세우려면 12월까지 소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돈을 쓰기 위한 어떤 이런 식의 포퓰리즘성 추경을 한다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어요 보면. 지금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싶으면 예. 10억을 당장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쓴다라고 방송에 이렇게 언론에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제대로 된 흐름과 이걸 따라가라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보면. 서두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잘한다 하니까 더 막 서두르고 이러지 네, 마시고 네. 좀 더 차분하게 가는 이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 이제 국민의당 얘기. 문재인 대통령은 네. 뭐 지지도가 이렇게 높으니까 이제 몇 가지 주의하면 되는 상황입니다만 네. 국민의당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이 뭐 비대위원장 박주선 비대위원장 뽑고 다시 심기일전해서 뭐 나가보자. 네. 영차 해보자. 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네. 분위기가 많이 쇄신됐어요. 여전히 좀 그렇죠. 첫째는 이런 거예요.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아니면 진짜 폭망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불안감들은 분명히 있어요. 예. 불안감들은 분명히 있지만 큰 틀에서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생각할 때는 뭐 국민의당이 뭐 대선 직후에 국민의당이 뭐 당장에 분열돼서 무슨 민주당으로 일부는 흡수되고 뭐 일부는 쪼개지고 이렇게 해서 전혀 현 아닙니까? 내부를 모르는 분석이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네. 다른 정당하고 통합 내지는 연대해야 된다는 파가 있다. 또 민주당과 통합 내지는 연대해야 된다는 파가 있다. 네. 독립 자강해야 된다는 파가 있다. 이 세 파가 지금 다 나뉘어져 있고 네. 분명히 그렇게 쪼개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아니 파라기보다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파라고 얘기한다면 파도 분명히 있었죠. 분명 있는 건 분명하다. 네. 근데 그 파들이 예. 그러면 의견 합치가 안 되면 깨고 각각의 길을 갈 것이냐? 예.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아. 국민의당의 어떤 내부적인 단계나 이게 비록 생긴 지 1년 반밖에 안 된 정당이 있긴 하지만 예. 내부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인위적으로 그럴 사람은 없는데 네. 이제 지방선거 오면서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네. 나의 그다음 당선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네. 움직일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꾸로 보면 이제 국민의당을 선택해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보면. 오히려.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은 사실은 과잉 체중이에요. 오버웨이트예요. 너무 많이 살이 몰려서? 살집이 너무 많이 붙게 되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살을 빼야 될 어떤 책임들이 있는 거고 오히려. 저희는 굉장히 홀쭉하고 그렇게 홀쭉해지셔. 강제 다이어트.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좀 살을 붙일 수 있는 여지들이 오히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저기가 뚜벅뚜벅 가느냐 하는 거고. 버티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 또 저희들 내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부족한 점을 어떻게 메꿔 가고 그쪽 근육을 얼마만큼 늘려가느냐. 예. 이게 관건이다. 그리고 그렇게 늘린 이후에도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 니들은 그래도 안 돼. 라고 하면 뭐 죽으라면 죽어야죠. 뭐. 아니 근데 이제 당에는 어떤 구심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안철수 전 후보 대선 후보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그 구심점이 훅 빠져버리고 나서 네. 그 중심을 잡을 어떤 그런 지금부터 새롭게 이제 리더십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라면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서 그 예. 구심점을 메꿔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구심점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치인 본인 스스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과 앞으로 내걸 비전과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한 실천 능력을 보고 구심점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때 그 순간부터 구심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당이 이제 전당대회를 8월에 할지 뭐 10월에 할지 12월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새로운 구심점과 리더십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정유라 씨 얘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 김경진 의원 전공이에요. 국정농단 청문위원 지내셨고 검찰 출신이시고 그렇게도 특검에서도 부르고 싶어했고 청문회에서도 부르고 싶어했던 정유라가 귀국했습니다. 네. 구속영장 지금 청구까지 됐습니다. 그 네. 사이에. 네. 일단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시겠어요? 네. 사실은 이게 보면 도주했었잖아요. 예. 해외로. 예. 그다음에 거짓말도 들어올 때 얘기하는 거 보면 거짓말도 하는 것 같아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형사소송법적으로 보면 구속의 기준은 충족을 해요. 보면. 하죠. 예. 근데 이제 실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 범죄의 수익과 혜택을 정유라가 듬뿍 누린 건 맞아요. 수혜자는 맞아. 분명해요. 네, 꿀도 찍어 먹었어요, 보면. 예. 근데 그 꿀을 엄마가 밖에 나가서 불법적으로 이게 총 들고 가서 강도질을 해서 꿀을 듬뿍 따다가 딸한테 너 먹어 이렇게 준 거예요, 보면. 그렇게 된 거죠. 나 엄마 나 싫어, 꿀 먹기 싫어, 나 놓을 거야. 나 밖에 나가서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는데 아니야, 너 이거 먹어야 된다니까. 지금 그게 정유라의 논리거든요. 예. 난 대학 가기도 싫었다. 전 전공도 몰랐어요. 제가 볼 땐 큰 틀에서 정유라가 하는 얘기가 맞아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 예. 거짓말을 하고 예.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은 많지만 예, 예. 큰 틀의 사건의 본질은 그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죄가 없지는 않죠.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죄에 가담한 정유라 개인의 행위로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다. 가볍게 네. 이 법적으로 따지고 가면 네. 다뤄질 수 있다. 네. 그러면 가벼운 죄인데도 정유라가 이렇게 안 오려고 했고 최준실이 그렇게 못 들어오게 했던 이유는 정유라 본인의 죄는 가볍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를 털어놓는 과정에서 막 굵직굵직한 것들을 증언할까 봐? 굵직굵직한 것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전면에 안 나섰으니까. 예, 근데 예. 다만 소소한 것도 굵직굵직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고리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장시호 씨 같은 경우도 예, 보면 예. 태블릿 우리 이모한테 하나 더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소소한 것인데 사실은 본인들이 예. 어떤 큰 틀의 범죄 예. 행위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단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옆에서 분명히 목격하고 있고 그러네요. 있을 거예요. 작지만 예. 크기는 작지만 정유라만이 알고 있는 것들 네. 이런 게 있을 거다. 네. 그래서 구속을 시켜놓으면 검찰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캐내기가 쉽고 예, 예. 또 이 최순실이나 박근혜의 그런 범죄 행위를 입증할 만한 좋은 자료들이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입시 부정 같은 경우도 죄에 해당되는 요소도 그리 크지는 않아요. 주범은 어머니고. 아하. 근데 그 혜택과 향수는 정유라가 정말 크게 듬뿍 누렸다는 그건 게. 분명한 사실. 예. 그래서 결과로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나쁜 이제 범죄의 일단인데 그 과정이나 내부를 들여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요지들이 좀 있다는 거죠.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확실하진 않다. 이거 이용주 의원도 어제 똑같은 말씀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는 조금 봐야 되겠네요. 네, 그 네. 부분은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월간 김경진으로 한 달 만에 뵀는데 한 번 또 우리 월간 코너 좀 마련해야겠어요. 계속 이렇게 좀 석고대지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방송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늘 잘 나오셨고요. 네. 이왕 나오신 김에 이제 계속 좀 월간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우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간 김경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